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술 후에 그리고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나고 드디어 첫 진료를 보게 됩니다. 첫 진료를 본 후기부터 이제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동안 한 2주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저도 수술 후 적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몸에 반응들, 현상들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어지럽다는 것과 그리고 속이 너무 메스껍다는 것.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진료를 보러 갔거든요. 이제 진료를 보러 가서 여쭤보니까 어지러운 거는 빈혈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때 보니까 한 13kg에서 15kg 가까이가 빠졌더라고요. 한 2주 만에. 그래서 2주 만에 급격히 다 체중이 빠지다 보니까 그 급격한 체중 감소 때문에 생기는 어지러움증이었고, 그리고 또 속이 굉장히 메스꺼웠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물만 먹어도 몸이 조금 안 받아주는 만큼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루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이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는 아침밥 먹기 30분 전에 먹어야 되는 위액을 조금 덜 나오게 하는 알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 먹고 30분 후에 그리고 저녁 먹고 30분 후에 먹어야 되는 우루사라는 약이 있어요. 우루사는 간약인데 간염을 예방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수술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예방하고자 주시는 약인데 그 약들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루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받은 위우해술 같은 경우에는 우루사를 안 먹으면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조금 메스껍더라도 먹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참고 먹어보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식단 검사를 받으러 갔었죠. 저는 그 전에 이미 회를 먹었기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상담 선생님을 찾아뵀거든요. 거기 이제 병원에 가면은 김용진 선생님이 계시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 계시고 그 다음에 영양사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간호사 선생님도 항상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항상 마지막 코스로는 영양사 선생님을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식단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뵈러 딱 갔는데 엄청 쫄아서 갔는데 다행히 회전율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한시름을 놨었고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12월 초였거든요. 12월 초쯤 중순? 아니다 초쯤이었어요. 첫째 주, 둘째 주 이때쯤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언제쯤 동생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일반식을 먹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느낌 어떠냐면요, 여러분. 식욕이 똑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김용진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어, 위절제술이나 위우해술이나 똑같이 위에서 분비되는 식욕을 담당하는 그 호르몬 자체가 많이 억제돼서 식욕이 안 땡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똑같아요. 식욕은 똑같이 있고요. 근데, 그냥 다만 못 먹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 먹을 뿐이지 식욕은 계속 있고 식욕은 계속 땡기는데 안 먹고 있다 보니까 약간 요요 오듯이 폭발적인 식욕이 계속 땡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 있으니까 빨리 일반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할 수 있냐 이렇게 봤더니 원래는 이제 다 내년 1월부터 드시고 싶은 일반식을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웬만하면 탄수화물은 제외하고 고단백으로 이렇게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크리스마스에 너무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까지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럼 크리스마스 날부터 이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 일반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허락을 받고 17일차 이제 계속 이때까지는 단백질 쉐이크만 먹었어요. 맛없는 단백질 쉐이크를 그래도 꾸역꾸역 먹어가면서 버텨왔다가 이제 회 보고 한번 빵 터지긴 했지만 그때도 한
6점, 7점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배가 불렀고 사실 약간 폭식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많이 못 먹는데 처음으로 고형식을 그렇게 먹어 들어가니까 약간 속이 더부룩하고 느낌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6일차에 그렇게 첫 진료를 보고 나서 17일차에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고형식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그게 뭐였냐면 계란찜이었어요. 계란찜이라고 해서 이제 막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것처럼 만든 게 아니라 최대한 소금을 적게 넣고 그리고 파를 굉장히 잘게 썰어서 그냥 거의 죽보다 더 묽게 그렇게 만든 거였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간된 걸 먹게 될 수 있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쉐이크는 이제 꿀도 보기 싫더라고요. 사실은 고형식을 조금씩 먹으면서도 쉐이크는 꾸준하게 먹어줘야지 이제 후에 있어지는 뭐 탈모 증상이나 아니면 이제 잘 못 먹다 보니까 단백질이 부족한 상황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러한 뭔가 부작용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단백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줬음에도 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먹기 힘든 쉐이크였어요. 그래서 조금 쉐이크를 단백질 쉐이크는 아니더라도 차라리 콩가루나 아니면 조금 덜 단 단백질 종류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그 계란찜을 먹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조금 짭짤한 게 들어가고 나서부터 갑자기 입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간이 조금 덜 된 계란찜만 먹고 말았어야 됐는데 가족들이 같이 국이나 찌개나 이런 것들을 먹고 있으니까 어차피 저거는 뭐 막 고형식도 아니고 소화 다 되다가 막 막힐 것 같지도 않고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몰래 국도 한 국자 떠먹고 또 짠 게 들어가니까 또 입이 또 터지잖아요. 더 자극적인 게 먹고 싶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먹방만 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맛있는 음식 어쩜 그렇게 많은지 먹방은 왜 봐도 봐도 끝이 없는지 왜 맛봤던 음식을 왜 계속 여전히 아직도 먹고 싶은지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유튜브를 사실 저 아시죠 여러분 수술 전에 먹방 보면은 더 음식이 땡길 것 같아가지고 수술하기 전날 그 새벽에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먹방을 다 지웠단 말이에요. 그 다 지웠던 먹방을 다 다시 깔아가지고 다시 먹방을 정주행했어요. 정주행 여러분. 근데 또 보니까 또 더 먹고 싶고 뇌에서는 먹고 싶다는 자극이 자꾸 들어오니까 참는 게 더 힘들고 이때가 아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먹으면 또 죄책감이 올라오고 생각보다 식욕은 더 심하고 그래서 동생이랑 저랑 되게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사실 수술하면 그냥 그게 끝일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힘들지 몰랐어요, 사실. 근데 생각보다요, 수술하는 과정도 물론 힘들지만 그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진짜 딱 느낌이 그랬어요. 먹고 싶은 식욕은 그대로예요. 정말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못 먹기 때문에 먹고 싶다는 충동 또한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저도 알거든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다이어트 하다가 요요가 생기면서 폭식을 하게 되는 게 그렇듯 저 또한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그리고 몸은 조금 위기의식을 가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원래 들어와야 되는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물론 폭식을 하더라도 예전에만큼 막 많은 양을 폭식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내 배는 이미 불러서 턱까지 차는데 그래도 계속 먹고 싶고 그런 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죄책감에 후회하고 나는 정말 힘들게 결심하고 정말 힘들게 수술을 했는데 또 음식값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보기가 싫고 내가 너무 싫어지고 이게 조금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입이 터지고 나서부터 한동안 약간 멘붕 상태가 왔었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엄청 생각이 많았잖아요. 그 수많은 하기 싫은 이유들을 이겨가면서 큰 마음 먹고 정말 수술을 결심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근데 역시나 똑같이 음식 앞에서 무너지고,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고, 탄수화물 자꾸 땡기고, 또 나도 모르게 탄수화물을 한 입씩 먹게 되고, 또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나는 과연 수술을 왜 받은 걸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그 타이밍 이제 유튜브로 영상도 잘 못 올리게 되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오늘날까지 오게 됐는데 음, 잘 버텨낸 것 같아요. 잘 버텨낸 것 같고, 사실 저도 지금, 벌써 한 번 더 진료를 보러 가야 됐었으나, 하필 시기가 딱 코로나가 터지는 시기라서, 혹시 저도 대구 사람인지라 서울에 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까 싶어 아직도 병원에 진료를 못 보러 가고 있기는 한데, 저도 진료를 보러 가게 되면 최근에 이제 살이 얼만큼 빠졌는지, 그리고 저의 몸 상태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여러분, 제가 그 수술하는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수술 팁? 약간 수술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올릴 예정이고,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술을 결심하신 분들은 과연 위 소매 절제술과 위 우회술과 뭐가 다른지, 방법적인 부분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수술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계속 저랑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